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곳에서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사다난한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겪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공부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대학에 갔겠지만 저는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아버지 농사 일을 도와가며 살았답니다.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농사꾼으로 지냈는데 제가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내에 나가 알바를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였죠. 그래서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부천이라는 지역으로 떠났답니다. 시골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리로 떠났죠. 월세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배달 대행 알바였습니다. 친구놈은 배달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큼 벌 수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전 고민하지 않고 곧장 오토바이를 마련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도로는 시골과 달라서 꽉 막히고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 천지였죠.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렇게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농사 일을 하며 벌었던 돈의 4배가 넘었습니다. 그 돈을 쥐어보니 고향을 떠난 게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들이는 돈은 늘어갔습니다. 제가 놀 줄도 모르고 술도 마시지 않으니 거의 휴무 없이 일에만 매달렸답니다. 그렇게 모아가는 돈은 나중에 사업에 도전하게 되면 쓸 생각이었어요. 언제까지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으니 안전한 일을 찾을 계획을 세웠죠. 겨울이 되면 배달 일은 2배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추운 것도 힘들지만 눈이 오고 땅이 얼면 미끄러워서 운행 속도를 많이 줄여야 했으니 그만큼 배달하는 양도 줄고 수입도 줄었어요. 그런데 매일 배달시키는 집이 신경 쓰였어요. 정확하게는 산동네에 있는 저층 빌라였는데 그곳에 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답니다. 다른 배달원들은 그곳을 꺼려해서 제가 매일 가게 되었어요. 오르막이 빙판으로 깔려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한참을 걸어 올라가 배달을 했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 음식을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현관문이 열리며 집주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기사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희 집이 산동네라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매번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 드세요. 집주인은 저에게 바카스 한 병을 건네주며 사과를 하더군요. 아닙니다. 배달원이 배달하는 건데 왜 손님이 죄송해요. 바카스 감사히 먹을게요. 그럼 음식 맛있게 드세요. 기사님, 제가 집에 틀어박혀서 일만 하는 사람이라 계속 배달 음식을 시킬 건데 괜찮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저도 배달이 많아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손님이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참 마음이 여리신 분인가 봐요. 제가 배달하면서 손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배달 오시면 현관 앞에 두지 마시고 초인종 누르세요. 감사의 뜻으로 바카스나 음료수 한 잔씩 드리고 싶어요. 그 집주인은 제가 배달 일을 하며 본 손님들 중에 가장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다음 배달지를 향했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순간에도 그 손님이 잊혀지지가 않아 몹시 힘들었답니다. 또 집에서 잠을 자려는데 그 손님의 예쁘고 반짝이는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대기도 했고요. 그래서 배달 지도를 켜고 그 손님이 주문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다른 배달원이 가로챌까봐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죠. 그리고 그 손님이 하루에 한 번씩 배달 주문을 하면 제가 배달을 잡고 산동네로 신나게 달려갔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이거 홍삼인데 하나 드세요. 홍삼이요? 이 비싼 걸 저한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님, 제가 배달시키면 왜 기사님만 오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배달원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던데. 저는 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가 손님께 배달하고 싶어서 빨리 클릭해서 그런 겁니다. 매일 손님 주소지를 빤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제가 배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손님을 좋아해서요. 손님, 제 평생 손님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봅니다. 매일 제 꿈속에 손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백의 말을 전하자 손님은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 누군가 저를 좋아해 준다니 기분이 매우 좋네요. 기사님,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돌아가시고 다음에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야후, 감사합니다. 저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며 계단을 내려갔고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렸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손님과 식사 약속이 잡혀 일식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서윤이에요. 장서윤. 아, 그렇군요. 이름도 참 예쁘십니다, 서윤씨. 저는 강진무예요. 네, 반갑고 고마워요, 진무씨. 제가 집에서 씻지도 않고 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매일 쌩얼이었어요? 우와, 쌩얼이 그렇게 예쁘시다니. 서윤 씨는 진짜 천사가 맞나 봅니다. 천사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어요. 그만 좀 띄우세요, 진무 씨. 저와 서윤 씨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고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순간일 것 같아 제 마음을 다시 드러냈답니다. 서윤 씨, 저 서윤 씨 정말 좋아합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힘들 만큼 매일 서윤 씨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급하게 고백하자 서윤 씨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 진무 씨, 볼수록 귀엽네요. 저 때문에 상사병까지 걸리셨어요? 사실 저도 진무 씨가 저희 집에 배달 오실 때마다 호감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진무 씨 말대로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야, 꿈은 이루어진다더니 제가 지금 꿈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저와 서윤 씨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서윤 씨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마케팅 직원이더라고요. 직업이 귀천이 없다 하지만 저보다 학벌도 좋고 돈도 더 잘 버는 여자라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배달 일을 더 늘려서 돈을 더 벌어들였어요. 서윤 씨는 배달을 시키며 저에게 자기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녀가 집순이라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거의 서윤 씨의 집안에서 사랑의 불꽃을 피웠죠. 그렇게 반년의 연애를 하자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서윤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무리수를 던졌답니다. 서윤아,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내가 배달 일을 하지만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았어. 그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에 네가 있으면 좋겠어. 오빠,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나야 오빠랑 결혼하면 좋지. 오빠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정말이야?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겠다는 말이지? 이야, 내 인생 로또 맞았다. 서윤이랑 결혼을 하다니. 저는 서윤이를 꼭 끌어안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골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서윤이를 소개해드렸더니 부모님은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틀 뒤 서윤이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가족이 예비 장모님만 계셔서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수월하게 결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를 사랑하고 있는 김진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서 와요. 내가 서윤이한테 어제야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 진작에 말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일단 앉아요. 내가 금방 밥 차려줄게요. 네, 어머님.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장모님은 주방으로 들어가 콧노래를 부르시며 요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결혼 승낙이 어렵진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네요. 이윽고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자 저희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으셨어요. 진무 씨 부모님은 뭐 하시면서 지내요?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주로 양파, 대파 같은 채소를 하시죠. 아, 그럼 땅은 얼마나 돼요? 그 농부가 알부자라고 하던데 진무 씨 부모님도 그러겠죠? 저희 부모님 땅은 10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농사로 버는 돈은 너무 적어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도시로 떠나온 거고요. 그래요? 그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진무 씨는 뭘 하죠? 그 대기업에 다니나? 아니면 사업이라도 하나? 저는 배달원입니다. 뭐라고? 배달원? 혹시 그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배달원을 말하는 건가? 네, 그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어머님 말씀처럼 오토바이 타고 여러 음식을 손님들께 배달하는 일을 하죠. 그럼 혹시 잠깐 하는 일인가? 사업 준비 중에 잠시 재미로 하는 거냐고. 자네 대학은 어딜 나왔지? 저는 배달 일을 8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형편이 안 돼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요. 뭐야? 그럼 고졸 출신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놈이라고? 장모님이 무섭게 다그치자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서윤이가 저 대신 대답을 해주었어요. 엄마, 요즘 학력이 무슨 상관이야. 대학 나와서 백수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훌륭한 거 아니야? 제발 말 좀 가려서 해. 맞습니다, 어머님. 그 배달하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 자부심을 느끼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배달원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나? 하도 당당하게 말해서 난 또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오늘 내가 뭐 한 거지? 진짜 어이가 없네. 몇 시간 동안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했더니 결국은 내가 배달원한테 밥을 차려준 거야? 서윤이,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어디 남자가 없어서 이런 걸 데리고 와? 괜히 고생해서 밥 차렸네. 이게 얼마짜리 전복인데. 아유, 아까워. 장모님이 심하게 화를 내시자 서윤이가 옆에서 제지했습니다. 엄마, 배달원이 어떻다고 그래? 직업에 괜한 인식을 가지지 마. 그리고 진무 씨는 성실하게 일해서 나보다 더 돈을 잘 번다고. 너보다 잘 벌어서 좋겠다. 고작 배달쟁이를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와? 너, 내가 결혼은 잘난 남자랑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돈이 있어야 사랑도 있고 행복이 생기는 거라고. 엄마나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달라. 나는 먹고 살 만큼의 돈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나랑 오빠가 버는 돈을 합하면 중간 이상은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남자는 오빠라고. 그러니까 당장 오빠한테 사과해. 뭐? 사과? 나 떡이다.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설레발을 쳐? 당장 이놈이랑 헤어지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남자 만나서 시집 가도록 해라. 이봐, 배달쟁이, 뭘 그렇게 빤히 보고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겁먹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오빠, 나가자. 엄마랑은 말이 통하질 않아. 하며 장모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난하게 살아와서 저러는 거야. 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자기도 덕을 보고 살고 싶어 하시거든. 이런 꼴 보여서
창피하다. 아니야, 난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내가 장모님 입장이어도 나 같은 놈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오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 저러다가 말 거야. 내가 계속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곧 허락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시간이 얼마가 됐든 기다릴게.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천천히 해결하자. 고마워, 오빠.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 이후에도 저는 장모님께 집안 배경과 직업, 그리고 학벌로 무시를 당하며 하루빨리 서윤이와 헤어지라는 경고를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배달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 주소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제가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이윽고 음식을 가지고 장모님 댁 초인종을 울렸더니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뭐야, 네가 배달을 온 거야? 네, 제가 배달 접수를 받았어요. 어머님 얼굴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난 들을 말이 없는데 어쩌냐? 그냥 네 갈 길 가라, 배달쟁이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배달 일을 해오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어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만큼 말이죠.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서윤이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봐, 내 딸 고생시키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말해봐. 매달 몇백씩 용돈 줄 수 있어? 외제차 뽑아줄 수 있냐고? 네 꼬라지를 보니까 명품백 하나 얻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내 말이 틀려? 이제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럼 내 딸 놔주고 꺼져! 그리고 배달 왔으면 배달이나 하고 갈 것이지 남의 귀한 시간을 왜 빼앗는 거야? 저리 비켜! 문 닫을 거야! 어머님, 잠시만요! 저는 머릿속에 있던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결혼 승낙은 고사하고 온갖 막말과 인신공격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결혼 반대는 1년이 지나도 여전했답니다. 저희는 헤어질 위기를 겪긴 했지만 끝까지 사랑을 지켰죠. 서윤이가 장모님을 아무리 설득하고 화를 내기도 해봤지만 배달일 하는 저는 절대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서윤이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살림부터 차리자.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말이야. 엄마가 완강하게 나오니 우리가 먼저 선수 쳐버리자. 뭐? 서윤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난 너한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결혼식? 난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 딱 질색이야.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보자, 응? 저는 장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절대 저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서윤이가 제안한 말을 며칠 만에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서윤이가 혼수를 채웠습니다. 물론 장모님 몰래 이뤄진 거죠.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달콤한 사랑에 빠져 서윤이와의 신혼생활을 만끽하게 되었고 배달 일도 전보다 더 재밌고 신나게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이 한 달이 지나가자 장모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결혼을 반대했더니 살림을 차려? 서윤이, 너 이 엄마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리고 너 배달쟁이, 이런 식으로 나를 농락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나오면 널 내 사위로 받아들일 줄 알았니? 당장 쪽내! 엄마,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 혼인신고까지 마쳤어. 그만 오빠를 사위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말끝마다 배달쟁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빠 무시하는 발언하지 마. 이게 남자한테 미쳐서 엄마한테 쌍라이트를 켜고 대들어?
서윤아, 엄마 말 좀 들어라. 네가 혼인신고한 건 나도 알아. 내가 호적 등본을 떼봤으니 여길 찾아온 거 아니겠어? 너 내가 결혼은 돈 많은 남자랑 해야 한다고 수천 번을 말했잖아. 너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도 사위 덕을 보고 살고 싶다고. 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위가 사준 외제차에 명품백에 신용카드까지 받으면서 살아. 그런데 저 배달쟁이가 그걸 해줄 수 있겠냐고. 괜찮은 이혼남들도 많으니까 그만 엄마 말 듣도록 해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어머님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배달해서 어느 세월에? 참말 말고 이 결혼 취소야. 당장 이혼 절차 받도록 해. 엄마, 제발 그만해. 왜 엄마 팔자를 나를 이용해서 피려고 해? 엄마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 장모님은 끝까지 서윤이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쏟아내셨어요. 하지만 저와 서윤이는 끝까지 부부로 지내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장모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포기라도 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 집에서 나가셨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모님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려고 애쓰며 지냈어요. 일부러 찾아가 허락을 받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장모님은 가끔 서윤이에게 카톡으로 남자 사진을 여러 장 보내셨습니다. 다들 부잣집 아들의 잘 나가는 사업가나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들이라며 저와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두 번이면 참고 넘어갈 텐데 사나흘에 한 번씩 서윤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진 채 서윤이에게 당신 장모님 말씀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혼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랑 이혼을 왜 해? 엄마가 제멋대로 보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랬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 장모님한테 사람 취급당하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도 지친다고. 오빠, 미안해.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 이럴 게 아니라 엄마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릴게. 오빠한테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할게. 화가 난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배달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화가 나던지 평소 때보다 오토바이를 세게 몰았어요. 이윽고 비가 조금씩 쏟아지며 길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게 달렸습니다. 분노를 풀려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 해가 저물고 라이트를 켜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은 피자와 치킨 주문량이 늘어서 바쁘게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정신을 2배로 바짝 차리고 오토바이를 몰았죠. 그런데 비보호 우회전 구간에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걸 확인 후 속도를 내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픈 것도 모르고 의식을 잃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오빠, 정신이 들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사고 난 거야? 맞아, 여기 병원이야. 오빠가 많이 다쳐서 수술했어. 수술? 무슨 수술? 잠깐 일어나야겠다. 오빠 가만히 있어. 누워 있으란 말이야. 저는 서윤이에게 쌓인 감정이 남아 있었는지 손을 뿌리치고 몸을 일으키려고 양손을 짚으려 고개를 돌려 오른팔을 보는데 제 팔이 없는 겁니다.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내 오른팔 어디 갔어? 내 팔 어디 간 거냐고! 오빠, 미안해. 수술을 해봤지만 팔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 안 돼. 제발 꿈이라고 해줘.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야. 서윤이는 눈물을 쏟으며 훌쩍거렸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보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말렸답니다. 몇 시간 동안 오열하고 정신을 차리자 팔 하나를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참아왔던 말을 서윤이에게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희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미안해, 오빠. 다 나 때문이야. 용서해줘. 서윤이는 제가 막말을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이니 저는 이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사과했어요. 미안해, 서윤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말실수를 했어. 이건 당신 탓도 장모님 탓도 아니야. 다 내 탓일 뿐이지. 오빠, 팔을 잃었지만 살았잖아. 그것만으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오빠를 책임질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서윤아, 너 정말 천사 아니니? 저는 이성을 찾았고 서윤이를 한쪽 팔로 안아주며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이 된 저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수입이 되었답니다. 한편 서윤이는 저를 책임지려고 무리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러 오신 거라 생각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걱정돼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이고, 진짜 팔 하나가 없네. 내가 자네 걱정이 돼서 온 것 같냐? 내 딸이 걱정돼서 왔다고? 이제 이런 꼴이 됐으니 배달 일도 못하니 어쩌면 좋아? 서윤이가 자네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까지 됐는데 양심 없이 내 딸과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은 아니겠지? 역시나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제 아니 따위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딸이 이제라도 저와 이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서윤아, 이제 이혼해라. 너희들은 안 될 사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그리고 너 왜 엄마 전화번호를 차단한 거냐? 너 만나겠다는 남자가 줄을 섰다고. 엄마, 또 왜 그래? 제발 나한테 이혼하라는 말 좀 그만해. 그리고 나한테 남편이 있는데 이혼남을 왜 만나?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금 오빠 상황 안 보여? 크게 다친 사람한테 한마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난 현실을 직시하라고 해주는 말이라고. 봐봐, 너희 둘이 내 말 안 듣고 살림 차린 결과가 어떤지 말이야. 이건 하늘도 너희를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제발 그만해. 엄마는 내가 어릴 적부터 돈 많은 남자들만 쫓아다녔잖아. 날 혼자 두고 밖으로만 다니고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봐라. 널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잖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돈 많은 남자들 만나느라 바빴잖아. 나보다 늘 남자 만나는 게 우선이었어. 그래서 내 졸업식에도 글짓기 시상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날 키워준 건 돌아가신 외할머니라고. 내가 나 좋으려고 남자들을 만났겠니? 너한테 돈 많은 새아빠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엄마가 남자들 만나던 걸 나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는 거야? 엄마, 나 지금 화나서 미칠 지경이니까 제발 그만 나가줘. 서연이는 장모님과 크게 말다툼을 하며 병원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윽고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나가셨네요. 하지만 장모님은 제가 퇴원하자 매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온 건 아니었고 이혼 타령하러 오신 거죠. 자신의 딸을 여기저기 소개해서 이혼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에 저는 장모님의 말이 너무 듣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답니다. 서연이, 너 저 병신이랑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두 팔이 멀쩡했을 때도 한심한 인생을 살던 놈이었는데 팔 하나 잃었으니 얼마나 더 한심하겠어? 지금도 봐라. 집구석에 눌러붙어서 놀고 있으니 어찌할 거야? 잉여인간이 따로 없다고. 저런 등신한테 네 인생을 걸어서 말아먹고 싶은 거야? 네가 저 병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각서라고! 빨리 저 팔 없는 장애인 버리고 엄마가 소개해줄 이혼남들 중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봐. 다들 네 사진을 보더니 마음에 든다더라. 1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고 재혼하란 말이야. 엄마, 지치지도 않아? 정말 한결같다.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고 가. 이 기집애가. 여기 사진 놓고 갈 테니까 골라봐.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들만 모아왔어.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만나보란 말이야. 서윤이, 너는 내가 이러는 게 나를 위해 이러는 줄 알지? 그런데 아니야. 다 네 미래를 위해서라고. 지금이라도 네 인생 피려면 현명하게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배달쟁이, 아니 그 팔 없는 장애인아, 너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 말고 빨리 이혼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내 딸을 놓아달라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데다 팔 한쪽도 없으니 아주 종합 병신 세트가 따로 없어. 내 말 잘 들었지? 다음에 오거든 이혼 서류를 가져올 테니 도장 준비해 두게. 장모님은 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하는 데다 저를 배달쟁이로 부르다가 병신이라고 바꿔 부르더군요.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어요.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평생 당하며 살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음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내 역시 저와 이혼을 결심했는지 어떤 남자와 다정한 통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랍스타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사도록 할게요. 네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요. 아, 주말에요? 저야 너무 좋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네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마음 정리를 한다 했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순수하게 저만 사랑하는 척 하더니 장모님의 말을 듣고 남자를 소개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라리 잘된 거라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서윤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서윤이가 말하길 기다리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벼락을 맞으셨대. 그래서 돌아가셨대. 뭐? 벼락을 맞아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모르겠어. 일단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랑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빨리 가보자. 저희는 연락받은 대학병원으로 찾아가 영안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잠시 후 철제 침대에 누워 계신 장모님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 마음은 쓰라렸어요. 의사가 말하길 장모님이 빗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고 쓰러진 걸 택시기사가 데리고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이미 늦어서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많이 놀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어요. 조금 전까지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었죠. 이윽고 상조회사에서 나온 직원을 마주하자 장모님의 죽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으셔서 제가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저를 그토록 싫어하고 무시하던 장모님이었지만 제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꼭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시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내는 장모님과 마지막 대화에서 온갖 화를 내서 후회가 되었는지 많이 힘들어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서윤이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내일 장모님 발인하고 우리 이혼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까지 왜 그래?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통화하는 걸 들었어. 아마 장모님이 소개해준 남자겠지. 아주 다정하게 통화하더라. 난 괜찮으니까 그 남자한테 떠나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라니. 아, 혹시 새로 일을 준 사장 말하는 거 아니야? 그날 통화한 사람은 나한테 새로운 일을 준 회사 대표야. 일거리를 준 사람이라고. 난 오빠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 적 없거든?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그런 거였어? 난 네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빠, 아직도 날 몰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엄마 뜻대로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집어치워. 우리 둘이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엄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자고. 미안해. 내가 서윤이 널 의심하다니 면목이 없다. 그래, 장모님이 날 무시하고 싫어하셨지만 저승에서는 날 좋아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게. 저는 서윤이에게 오해를 풀고 이혼 따윈 하지 않고 앞으로 잘 살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발인까지 마치고 나서야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남은 한쪽 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를 찾아가 저의 상태를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들이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되었답니다. 상담사는 제 왼팔을 보며 아이고, 힘이 좋으실 것 같아요. 덩치도 있으시고 이두박근도 꽤 굵으시네요. 라고 말하더니 제 앞에 스포츠 마사지사 교육 팜플렛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외팔 장애인들이 많이 도전한다고 설명하며 자격증을 취득 후 어디로 취직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듣다 보니 비전이 있는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용기가 났습니다. 상담사님, 저 스포츠 마사지사가 되고 싶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제가 학원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냥 찾아가셔서 등록하시고 배우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마사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2달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재활훈련센터에 취직해서 사고나 병으로 몸을 재활하는 사람들의 몸을 마사지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고객들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껴서 그런지 외팔인 저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었고, 있는 힘껏 마사지를 하자 실력 있는 스포츠 마사지사라는 소문이 났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 유명해져서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나오기도 했어요. 교양 프로그램이었는데 사고 후 새 인생을 사는 제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방송을 타게 되었답니다. 김진무 씨, 어쩌다 한 팔을 잃게 되셨나요? 저는 배달 대행을 하는 배달원으로 오랜 시간을 일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사고로 오른팔을 잃게 되었죠.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아내 탓이라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한심했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럼 지금 스포츠 마사지사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어떤 기분이세요? 그냥 행복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제 아내 때문이죠.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전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꼭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보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인터뷰하는 제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전파를 타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참 많이 왔답니다. 그 덕에 재활센터 말고도 출장 마사지사로 일이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아내인 서윤이와는 연애할 때만큼이나 매우 각별하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죠. 그래서 저와 서윤이는 딸과 아들을 낳게 되어 내 식구가 되었답니다. 비록 돌아가신 장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저승에서 저를 사위로 인정하셨으리라 믿고 있어요. 사실 장모님을 미워하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타까움과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미웠던 사람이
장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장모님이 돌아가신 걸 보니 마음대로 미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장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을지 모르는데도 말이죠. 여하튼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